지난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의 결과가 탈퇴로 정해지고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잔류를 원했던 젊은 층과 탈퇴를 바란 노년층의 갈등이 크게 드러나는 상황인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미국, 올해 초 선거를 치룬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대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세대가 더불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이 더욱 무거워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김광진의 톡쇼 그 네 번째 시간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세 분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혁신위원, 그리고 오창석 부산사을위원장, 여선훈 서울 강남구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김광진의 톡쇼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악플을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웬만한 악플에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이런 글 하나 발견했어요. 저희 주제 중에 하나가 톡 쏘는 사이다 같은 방송. 이게 김광진의 톡쇼인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푹 잘 수 있는 수면제 같은 방송이다. 요즘 여름에 열대야도 심하고 잠자기 어려운 삶에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잠자기 전에 많이 다운받아가지고요. 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훈남 3인방을 모셨다고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훈남 3인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 분이 일단 두 분의 훈남인 거는 명확한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랑 가까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앉을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나의 순대로 앉읍시다. 우리 오창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본인이 가장 젊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를 잡겠다라고 해서 노원에 출마했는데 당내 경선에서도 큰 표 차이로 낙선했던 이동학 우리 전 혁신위원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돌아왔고요. 이제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지금 감싸 안고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4명의 남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여선웅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청담동, 논현동, 그리고 삼성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남구 의원 여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부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부산 출마이긴 했는데 사실상 대선 행보를 했던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에 미래 대통령 후보라고 찍어서 나왔던 우리 오창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창석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사을 지역위원장이라고. 공모가 진행 중인 지역위원장으로. 예, 우리 오창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을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것저것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지역위원회 공모 중인데 면접 보셨잖아요. 네. 예. 단수입니까? 아니면 누가 경쟁자가 있어요? 일단 저희는 3분, 저 포함해서 3명의 지원자가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더 지원했다는 건 일단 만만하다는 거겠죠. 이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참고로 순천은 7명입니다. 순천은 또 호남이니까 조금 더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2분 더 나오셨고, 한 분은 이제 저랑 경선을 준비하시다가 컷오프 되신 분. 뭐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분은 조경태 의원의 전 보좌관께서 직접 또 한번. 그렇게 셋이 붙었는데 당선 가능성은 본인에게는 몇 %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15%. 네.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역 위원장입니다. 네. 우리 여선웅 위원은 원래 이제 당에 계시다가 당직자로 계시다가 강남구 의원으로 출마하셨는데, 원래 강남에 무슨 연고가 좀 있으세요? 아니요, 그 초중고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회사도 제가 압구정 쪽으로 회사를 다닌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연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회사 연고가. 네. 너무 억지 연고인 것 같은데. 예. 그냥 농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외모만 청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예. 근데 가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일들 많이 하셨어요. 네. 강남구청장의 저격수로 네. 막 불리우는데 뭐 그 뒷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차차 알겠습니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학 위원님은 요즘 뭐 먹고 사세요? 네. 저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며칠 안 됐어요. 예. 네, 아니 남이들이면 중국하고 무슨 사업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백두산에 갔을 때, 백두산에 이번에 가서 천지를 보고 왔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근데 그 백두산에 가려면 그 안두역이라는 곳에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3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그 하도 가기 전에 뭐 장기를 조심해라 뭐 이런 이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가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차에 위에 택시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들어서 앞자리에 또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택시인지는 어떻게 알고 탔어요? 그냥 택시니까 타라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택시라고 해서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죠. 그래서 혹시나 뒤에서 나를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또 뭐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딱 타자마자 바로 이제 호신술에 대해서 뒤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했죠. 이렇게 탁탁탁. 근데 제가 차만 타면 이게 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다가 10분 만에 그냥 잠들어가지고 깨니까 백두산이더라고요. 제대로 탔네. 네, 근데 하여튼 걱정 속에서 중국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네, 굉장히 중국이 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추억을. 덕헌 유세단 저랑 같이 하고 네. 끝나고 나서 선거 뭐 휴유증도 있고 하니까 중국 좀 갔다 오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무슨 세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어떤 건 줄 알았더니 카톡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맨날 관광지만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와이파이가 얼마나 잘 터지는지 간 고심지만 갔다는 거죠. 예. 간 김에 가봤죠. 네. 간 김에. 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첫 시간으로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신 이런 분들이 출연하니까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세요라고 했더니 페이스북에 정명균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세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비슷비슷한 그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와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한 이유와 해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 이 정치 무관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청년들에게 정치를 어떻게 사랑하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동학 위원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에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정치에 완전히 관심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도 그렇고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그냥 정치에 관심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제가 볼 때 그냥 신기루 같은 거고요. 없다고 보고요. 그냥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이 시스템을 학습하는 것. 예를 들어 학생회장 선거랄지 반장 선거랄지 학급 회의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체계에서 그냥 단순히 12년 동안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성인이 되고 했을 때 느닷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 시스템을 좀 잘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참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느닷없이라도 정치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20살에 딱 되자마자 19살까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누군가가 외부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자 우리의 뭔가 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자 이렇게 이제 뭐 주장하고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정치는 저는 뭔가 되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저희 선배 세대 흔히 말하는 86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거나 그렇게 학습해서 정치에 고호 관심 층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 삶은 내가 바꾸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보고 저는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총선에도 드러났듯이 점점 이제 뭐 20, 30대들이 정치 관심을 더 계속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계속 좀 늘어날 거다. 좀 인위적으로 뭘 할 필요는 구체적으로 좀 없을 것 같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를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 때 등록금 이제 운동을 했었거든요. 등록금 운동을 할 때 저는 학교 앞에서는 좀 절망감을 느끼고 광화문에 와서는 희망을 느끼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광화문에 온 대학생들은 온통 그것을 희망으로 이야기하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대학생들과 이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대학가로 가면 술 먹고 연예인 얘기하고 뭐 이런 게 현실이에요. 사실상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두 가지의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다. 그랬을 때 정치가 선택해야 될 건 조금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장 너무나 우리가 정치하면 딱딱하고 너무나 그냥 먼 얘기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먼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거를 예를 들어 파티 개념이랄지 축제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도입을 해서 그것이 정책이 아니지만 정책인 그런 어떤 스무스한 걸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신촌에서 커플런이라는 축제를 매년 운영을 해요. 막 2,000커플, 3,000커플씩 와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그 형님은 항상 사회 운동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혼에 대한 문화, 예를 들어 그냥 연애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토크쇼로 풀어내요. 사실상 그게 정책 토크쇼 커플런이면 커플이 아닌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이게 너무 여자 커플이 너무 타의 문제가 있다. 여자 커플도 오고 이모하고 조카도 오기도 하고 커플에 대한 이 의미는 하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열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달리기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이러면서 딱 도착하고 나면 콘서트가 딱 준비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근데 자유스럽게 사실은 정치에서 아카데미 아무리 한들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100명, 200명 오면 정말 많이 오는 거잖아요. 축제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짧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오창석이 왜 내 발언 시간인데 내 차례인데 지금 왜 계속 둘이 얘기하냐 지금 저한테 한국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 내가 오랜만에 방송하셔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아유.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절 쳐다보셨어요. 내 차례라고.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내가 올리는 토익 점수보다 투표 한번 잘하는 게 내 인생을 훨씬 더 바꿔줄 수 있다는 것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익이나 사트 공부하는 그 에너지를 조금만 더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정치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려야 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권도 사실은 좀 문제인 게 청년에게 투표를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정치권이 바꾼 소소한 것들이 많아요. 대학 반값 등록금도 있지만 최저임금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이 정책으로 해서 바꾼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마케팅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결과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양쪽이 다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최저임금 심의 중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을 지금 지났습니다만 뭐 매번 지나니까 그건 그러려니 한다 치고 근데 올해도 사실 뭐 별로 올라갈 기미가 없어요. 사용자 측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올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10,000원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나 이 말은 꼭 좀 하고 싶다. 우리 여선웅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야 된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대선 중에 어떤 그 대선 후보께서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열광하고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동했었는데 최근에 어느 글귀를 보니까 삶이 있는 저녁을 원한다. 이런 이제 구호들이 점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점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최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창석. 저도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최저임금의 수치적인 접근이 좀 근시안적인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금액만 올리는 것이 과연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을까. 만약에
대기업의 그 CEO들이 연봉이 30억, 50억씩 늘어났는데 우리가 6,030원에서 10,000원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리고 6,030원에서 10,000원 올라갔는데 물가 상승률 또 5% 이상이면 또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과 함께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부터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치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더 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말 나왔으니까. 네, 저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할 때 한 부를 한 달 동안 돌리면은 이게 1,200원의 월급이 나와요. 근데 이제 24부를 돌렸으니까 대충 한 3만 원, 3만 5천 원 이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했는데 같이 갔던 동생이 20부를 돌리기로 하고 했는데 하루 돌리고 힘들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 목까지 얹어가지고 44분가를 매달 돌렸는데 월급을 6만 원 정도를 타야 되는데 항상 3만 얼마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때 당시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그거 탈 때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쭉 초중고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데 1,200원의 시급을 받았어요.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 몰랐죠. 그러면 그 고용주가 사고도 막 나가지고 오늘 다 털고. 네, 중간에 사고도 막 나가지고 사고 났을 때 이거를 만약 경찰서에 신고하면 저를 고용했던 사장님이 잡혀가는 줄 알고 경찰서에 알리지도 못하고 네, 뭐 이렇게 덩어리 냉가슴을 알았던 그런 사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돼서 실제 자영업을 운영해보면서 고용을 해보니까 이게 이러한 지금의 충돌 지점이 단순히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 반대편을. 사회적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자영업을 해봤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최저시급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직장을 안 다니고 창업을 했을 때 알바생이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사업을 접었거든요, 카페를.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있죠. 하고 있는 예.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까지 어떻게 해서 연착륙을 시킬 거냐, 이것까지 정치권에서는 같이 고민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만약에 1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한 달에 이제 기본적으로 몇 시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제가 200만 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로 2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이제 대충 뽑아봤을 때 좀 운영하기가 요즘은 힘들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야 된다. 네, 네. 네. 근데 뭐 사회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저도 이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두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오창석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임금을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4,860원에서 5,210원 되고 6,030원 되고 올해 얼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건 누가 정할까? 진짜 이 27명의 위원이 그 중에서 최저임금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청년 정치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당사자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과 아무 상관없는 그들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숫자로 말하는 것만 계속 남게 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논쟁을 하면 언론들이 특히나 보수 언론과 그 경제지들이 막 달라들어 쓰는 것이 방금 말한 거죠. 그렇게 치면 이 중소 영세 사용업자들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몇 명을 더 직원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실업률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논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갑을병의 관계에서 갑을 제외해버리고 지금 을병만 싸움을 붙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맹점주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라고 하면 본사가 있어요. 그렇죠. 본사가 그 이익 구조를 지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대료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임대료 문제, 권리금의 문제, 네.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빼고 을하고 병끼리 한번 싸워봐. 이걸로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대우조선 사건 같은 거 나고 나면 몇 조 원을 그렇죠. 그냥 쏟아붓지 않습니까? 대기업 하나를 살리는 데는. 제가 숫자 하나 맨날 물어보는 건데 1조 원이 1,000만 원 몇 개 모여야 1조 돼요.
1000개. 1000개는 또 너무 100개? 쉽다. 우리 명색이 국회의원 후보 되시려고 하는데 빠르게. 1억이 1000개 돼야 1000억이에요. 1억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0만 개거든요. 그게 1조예요. 근데 대우조선 그거 하나 살리는데 거의 10조 원 가까이 쏟아붓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1조만 잡고 치더라도 1000만 원을 10만 개가를 어떤 기업에는 줄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데 왜 10만 개의 영세 3인 치킨집 사장님들에게 1000만 원씩은 못 주냐는 거예요. 충분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관점은 갖지 않는 거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 최저임금의 시급 격차를 국가가 보전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 정부들이 생활임금으로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을과 병의 싸움으로 계속 붙이려고 하는 것, 이 관점을 정치인들이 바꿔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그거를 그거 하는데 국회가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꺼번에 일괄 타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회적 합의 기구를 사실상 만들든지 이게 매년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요걸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시즌 갈등이죠. 다른 것들은 뭐 그냥 격가지로 그냥 처리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저임금 심의의 원칙을 권한을 국회로 넘겨주는 국회로 겁니다. 넘겨주는 거. 예, 그러면 국회가 그것과 더불어서 병행할 수 있는 패키지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지금은 심의위원 29명을 노동부 장관이 그냥 임명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사용자랑 근로자. 예,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해서 9명씩 9327로 딱 정하는 건데 그래 봐야 결국은 정부 입장 안에서 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부 산하의 어떤 위원회니까 다른 패키지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국회로 권한을 넘겨주면 말씀하신 다양한 지원책들, 국가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될 것, 그리고 노동법을 개정해서 서포팅할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그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공약을 내걸어야 되겠네요. 국회로 권한 이양하겠다 이렇게. 예,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네. 사실 이게 법률 사항이니까 그렇죠. 국회가 큰맘 먹고 빨리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 사회자가 너무 말이 길어져서 네, 죄송합니다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들 어쨌든 선거를 한두 번씩 이렇게 치러보셨고 포스터를 붙여보신 분도 있고 포스터도 못 붙여보신 분도 있고 당선되신 분도 있고 아직 당선을 못 해본 적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분들이신데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에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당시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가요? 네, 네. 그 이름으로 당선됐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좀 뭐 비결이라고 이제 묻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2등 제가 이제 2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기초자치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명 뽑는 데도 있고 3명 뽑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우리 야당이 강남에서도 2등은 하기 때문에 2등 전략으로. 네, 2등 전략으로 중선거구제라서. 네, 중선거구제라서. 그러니까 3명을 뽑는데 네. 새누리당은 가불병의 그 가나다에 3명을 후보를 내고 아니 제 지역은 2명을 뽑았죠. 2명을 뽑았는데 네. 새누리당은 가나를 내고 가나를 내고 우리 당은 1명만 한 내고. 명을 내고. 그러니까 몰표로. 네네 야당 표는 이제 제가 다 가지고 온 거죠. 예. 네.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거기서 쭉 활동하기라는 뭐 쉽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큰 결단을 내리고 예. 여기서 이제 좀 해보자. 강남에서도 좀 야당 표를 모아보자. 예. 이런 마음으로 나갔고 저는 한 번도 이야기는 안 했는데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전현희 의원님 강남에서 당선이랑 그 다음에 또 강남 갑 지역에 제가 있는 지역에서의 우리 김성곤 후보님께서 45% 선전한 것도 그 지방선거에서 그 지방의원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고 표를 좀 다 깔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런 나왔을 얘기를 거다. 제가 옆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예. 내가 한 걸로 합시다. 다시 한번 뭔 차이야, 그게. 이따가 자기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 얘기를 맞죠. 노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오창석 가지 함수가 그 위원장님은 네. 그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 16호였던가요? 그래, 16호죠. 16호. 예. 그래서 인재 영입 16호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쟤는 인재 영입이 아니다. 그 인재 자발적으로 지원. 들어가세요. 예, 영입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영입. 있어요. 사실관계를 좀. 그렇죠. 사실은 뭐 인재 영입보다기보다는 뭐 대민 지원에 가까운. 자발적으로 제가 원래 여기 계신 그 이동학 소장님 도우려고 선거 운동을 도우려고 이제 하다가
같이 나가는 게 진짜 돕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장렬한 전사를 하겠다. 몇 개월을 꼬드겼습니다. 그때 네. 이제 이동학 후보께서 이제 당시 후보께서 그 노원에서 출마할 때 이제 젊은 바람을 총선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좀 몇 분한테 이렇게 같이 청년 후보들을 많이 냈어요 실제적으로. 오창석 후보 말고도 또 몇 분 더 고향에 계시잖아요. 네. 그 뭐 자발적으로 결심하신 분도 있고 제가 이제 꼬드긴 분도 있고. 네,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젊은 바람을 한번 당에 우리 당에도 이런 흐름이 있다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확 나갔는데 뭐 다 컷오프 당해가지고 다 전사하고 저만 살아남았죠. 제가 사실은 나가지 말아라. 네. 많이 그랬을 네, 거예요. 나가지 주변에서. 말아라 그랬는데 네. 왜 근데 하필 어쨌든 노원이냐. 본인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경선을 통과해서 경선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지역 연구가 대단한-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77대 42로 예. 압도적으로 이기지 예, 않았습니까? 가산점은 몇 퍼센트? 25죠. 예. 가산점이 25%인데 그분도 가산점이 10%였어요. 신인이라서. 예. 사실상 15%. 나이가 63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신인으로 10% 받아서 아니 예. 진짜 깜짝 근데 놀랐어요. 어쨌든 경선에서 저도 이겼어요. 저도 경선에서 졌고 우리 이동학 의원도 경선을 졌는데 네. 어떻게 하면 경선을 이길 수 있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노하우라기보다는 이게 좀 신기한 게 제가 예비경선 후보한 당시에 저녁 11시 반쯤에 그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는 곳에 그 통닭집에 이제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파란 잠바도 안 입고 정장을 입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이 지역에 상대방 후보가 네. 아니, 경선 후보님이 네. 난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결과가 다 정해진 상태로 하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면서 막 울면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요인은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상대 후보의 안일함. 지금 근데 아직 당 활동 계속 그분 이제 아마 못하는 거죠. 저한테 전데 아마 하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조경태 후보가 2번 떨어지고 3선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당 후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 지역에서 2번 떨어질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이번 지역위원장이 소송이 된다면 노력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어트로 봐서는 지역위원장이 안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겨야겠죠. 아니, 제가 우리 그 조광택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조광택 위원이 경제적으로 버텨낼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길래 경제적으로 힘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젊은 매력이에요. 패기로. 그러니까 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네? 하겠으나 아니, 힘든 건 힘든 거지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것은 후원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 신념은 후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게 말 안 했죠. 끝나고 나서. SNS. 갑자기 지어낸 뭐 그 말투 같았어요.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번에 면접은 어떻게 우리 김강진 같이 보셨죠? 예, 면접 잘 면접요? 보셨나요? 저희 7명이 봤는데요. 최고 똑같이 경쟁률 개별 면접이었죠. 그 원래 전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네. 광양 가서 아니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순천에 저희 당 7명이 지원을 했고 국민의당도 지역위원장에 7명 지원했고 순천 또 장관.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직전에 저희는 통합진보당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또 통합진보당도 세요. 민중연합당도. 전국 최고 그래서 이렇게 돌 던지면 10명 중에 1명은 정치인. 정치인 그러네요, 진짜. 정치 1번지네 여기. 정치 이런지 네. 그러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저요. 상대적으로 저는 뭐 저한테는 질문이 별로 안 많았고 네. 진짜 순천 상황이 뭐 어떠냐, 어떠냐? 적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만 있으셨는데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지금 김광진의 톡쇼 보고 계신데 우리 3명이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수면제보다는 조금 난 것 같아요. 예. 일단 많이 웃네요.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더 재밌게 즐겁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선거 시즌이 또 다가오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긴 했지만 이제 당 내의 선거들이 많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당 대표가 지금 요즘 좀 재미없는 선거가 된다. 후보군이 많지 않아서 진짜 재미없어요. 예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청년 정치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외국에 뭐 30몇 살에 당수. 시장 되고 네. 당수 되고 뭐 이런 게 좋다. 우리 그거 그렇게 정당에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저도
당대표 출마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왜 60 되신 분들만 합니까?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라고는 안 하고 있잖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출마해볼까? 이러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면 우리가 선대위원 아니 선대위원은 필요 없고 공탁금 내줄 수 있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예. 자금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부 체제가 최고위원을 정당내에서 뽑지 않고 청년위원장이 그 대표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청년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있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당선된 김혜영 의원이 그 현재 대행을 맡고 계시고 현역 중에서는 지금 저희 당은 지금 만 45세까지로 청년이 돼 있으니까 45세 이하는 몇 분 계시죠? 김혜영 의원 있고 김혜영, 그다음 박주민, 이재정, 그다음 강병원, 김병관, 뭐 전재수, 박용진, 이연주, 강훈식. 그런 게 많네요. 한 꽤 8명인가 많네. 9명 정도 됩니다. 네. 현역이. 네. 근데 이제 굉장하네. 좀 추리면은 뭐 몇 분 안 남죠. 출마 의사를 좀 표명 언필이라고 하는 분 한 두세 분 지금 이렇게 그 되는 것 정도인- 같은데 네. 원외로 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물망에는 오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선웅 의원은 아직 현역에 계시니까 네. 하실 아니요, 제가 생각이 오늘 없는 이게 것 또 같고. 따로 번외로 예. 제가 오늘 이제 김강진 의원님이랑 이제 점심에 식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누구누구 뭐 청년위원장 출마할 것 같아 뭐 이런 질문이 오고 갔어요. 오고 가다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시나리오도 보니까 또 여기 오창석, 이동학은 후보라서 이렇게 따로 또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선웅은 이제 좀 빠져서 제가 또 내 이야기 한번 안 물어봐 주나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 우리 김강진 톡쇼에서 처음으로 밝히지만 좀 여기 의사가 있습니까? 예,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지방원들 중에서는 좀 나이가 좀 어린 편인데 뭐 젊은 편이에요. 네, 젊은 편인데 이번에 좀 지방원 대표 선수로 한번 그 당선은 아니지만 지난번 우리 최고위 선거 때도 박우섭 구청장께서 지방자치 단체장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나가셨는데 저도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지금 네. 그러면 나가면 내가 이 두 명 중에 누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먼저 나를 보고 아예 선택해야 돼. 누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활동은 이제 봐서는 당 경력으로 봐서는 오창석은 제가 자, 나가게. 우리 오창석 후보는 여기는 지금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역위원장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위원장이 되면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안 되면 나갈 안 확률이 되면 나가려고. 안 되면 뭐라도 하겠다. 네,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이동학 위원이 조강특위 압력을 엄청 낼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네.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이동학 그 의원도 원래는 이제 중국 가기 전에 한 2, 3개월 휴직기를 목표로 이제 사실은 중국을 떠났는데 지금 2, 3개월이 아니 사실은 한 2, 3년이죠. 2, 3년? 네. 귀국 날짜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지금. 2, 3년에서 출마하려고 2, 3주로. 아니 사실은 제가 당연히 저도 출마할 생각 왜 없겠어요. 가능성도 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쵸, 게다가 또 우리 10만 당원이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우리 이동학 위원이 자기가 이번에 나갈 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 압력을. 둘의 나이 차이 비슷한데 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번 현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말이 맞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불출마 선언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본인은 중국 간다는 거야. 이게 예 여튼 그래서 저는 좀 고민 중인데 김광진 의원께서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아주시면 여기서 또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결국은 생각을 드는데 본인의 노력보다는 김광진 맡아주실지 의원의 표를 어떨지 받겠다. 모르겠어요. 아니, 같은 이렇게 또 진영을 짜야 되니까 짜서 쫙 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청년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되면 뭘 바꾸고 싶은 건가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 당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고민들, 모순들 이런 것들이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게
우리 이동학 위원 같은 경우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당 생활한 거 아닙니까? 네. 원로죠, 원로. 13년째. 아, 물러가야 된다. 사실 이 정도 원로라고. 원로예요, 원로. 청년에서 이제 물러가야 된다고 원로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참 바꾸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당 내에서 바꾸고 싶은 거. 네. 뭐 여긴 지금 현역들은 아니시니까 법률로 어떻게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정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건 좀 정당이 꼭 우리 당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 우리 오창석 위원부터 순서대로 좀. 저는 좀 기본적으로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청년이라는 타이틀은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 가면 청년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이구 2번 떨어져도 한 3번 해먹겠네 이런 얘기. 2번을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3번은 확실하지 않아요. 3번째 공천이 올지도 모르고 사실 2번째도 공천이 올지 모르는 건데 일단 이 청년이라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청년 비례대표제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전 여선웅 의원처럼 전국에 있는 시도자치단체에 기초의원을 한 명씩 청년 의원 무조건 배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 사하을인데 행정동이 9개 동이에요. 그럼 구의원 적어도 3명은 나온단 말이죠. 3명 중 1명은 반드시 청년 후보로 넣어서 이 청년 후보가 실적을 쌓을 수 있고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은 전국의 구의원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에서 실적으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청년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죠. 청년의 포커스가 아니라 정치인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사실은 그 제도가 우리 이제 이동학 위원이 혁신위원으로 네. 있을 때 1, 2, 3 시스템이라고 네. 하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10%, 광역은 20%, 그리고 지방자치는 30%까지 의무 공천 해야 된다, 청년으로. 근데 이게 이제 중앙이 거치면서 혁신안으로는 발표를 했는데 당원 당규에는 담지를 못했어요. 반영되지 않았죠.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뭐 당원에 있는 것도 안 지켰으니까 담지 않은 혁신위안까지 실행하라고 할 수는 맞아. 없는 상황이 네. 된 건데 뭐 그것과 연관해서 좀 얘기하시고 네. 또 본인이 위원장이 되면 하고 그러니까 싶은 사실 얘기. 그게 되기만 하면 800여 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청년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이 그걸 지킨다면. 근데 그거를 일단 넣어놓지도 않고 이제 넣어놨어도 또 지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제도에 목매는 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나? 13년 동안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청년위원회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예를 들어 청년실업 대책안을 내놨을 때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논평 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년위원회 같이 했지만? 구의역에서 우리 저 청년 노동자가 죽었을 때 청년위원회가 나서서 그 현장에 가서 뭐 성명이라도 내고 제도 이렇게 고치자 활동이 없었죠. 얘기한 적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청년위원회가 뭐 하고 있지?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찰적으로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청년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원회. 그런데 청년이다. 나를 공천해달라.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년위원회 자체가 이 정당에 완전히 역동성 있게 그리고 우리가 정치하겠다고 청년이지만 정치하겠다고 이 정당이 들어왔는데 정치는 안 하고 사내 정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끈 타는 거, 줄 타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아주 지금 청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직함을 안 달고 있더라도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뛰어들고 현장으로 가고 청년위원회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1, 2년만 진정성을 갖고 청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면 당내에서 분위기 바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미지도 많이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하면 네.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 여선웅 위원. 저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맨 처음에 앞서 그 모두 발언 할 때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그때 말한 의미에서 뭐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사실 사회적 열망에 대한 그런 관심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끌어낼 수 없다. 이런 얘기였고 지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청년 정치나 아니면 당내의 청년 정치를 위해서는 그 당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공천이나 이런 데도 시스템적으로 보장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청년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일거리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 근데 지금 당은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청년들한테 그 청년들이 정당에도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뭔가
그 이야기 나온 것처럼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일거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청년이 바뀌었으면 논쟁하면 다른 것도 좋겠어요. 계속 논쟁이지만 만 45세로 할 거냐 그건- 청년의 구성을 이 논쟁이 항상 있어요. 짧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서서히 낮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계속 끊임없이 왜냐면 사회적인 인식이 어디로 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20, 30대 중심으로 돼 있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인이 위원장인 시기에는 어떻게 정하겠어요? 제가 혁신위원회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1년이 지나면 나이가 하나씩 계속 깎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39세 정도까지 가는 안을 좀 당내에 좀 환기를 좀 시키고 싶어요. 네. 39세. 네, 39세. 저도 장기적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하는데 장기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본인이 당선되면 우리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뭐 법적으로는 2년의 임기인데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당대표 12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양 임기도 뭐 그렇게 저도 길지 30 않을 텐데 그러니까 당에서 정하는 청년당원의 나이도 저는 30대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시멈 39세. 네. 저는 35세 35세. 만 35세인데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한 게 한 5년 정도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후보고 청년의 나이긴 하지만 입당한 지는 고작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계신 두 분들보다 당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를 엮어서 청년 정치이다, 뭐 청년 위원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 스스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게 당내 상황을 조금 아는 사람들 내에서 만 35세로 가야지 현실과 조금 연도 잘 맞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첨언하자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당내에서도 그 수도권 도시 지역의 그 당원 비율이랑 젊은층 비율이랑 그 지방에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도시에는 그래도 20, 30대 정당 활동하는 청년층이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할 때 웃지 못할 이야기로 결혼도 빨리 하고 자식도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애가 이제 21살. 손자가 있는 거예요. 손자가. 자기 손자가. 근데 가까스로 청년 그걸로 나이가 가산점을 돼요. 받을 뻔했어요. 그 후보께서 못 받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좀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걸 좀 손자가 고려해가지고 있으신 분이 30대로 예. 손자가 있는데 청년 지금 그 발언으로 한 2만 표쯤 잃었어요. 손자까지 있었어? 나 처음 들었네. 애는 있는 거. 정말 충격적이다. 아들이 20살인 건 내가 봤어. 청년 당원인데 아들이 20살. 그건 많지 그거는. 예. 청년당원의 많아? 아들 많지. 근데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지난번 혁신안에도 담겨 있긴 한데 돈이 없어요. 결국은 그렇죠. 이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하는데 청년위원회에 돈을 안 주니까 국고보조금의 3%라도 청년위원회에 좀 배정하라. 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좀 펴보고 싶은데 누가 당선되시든지 간에 3%는 그거는 모든 어느 정도죠? 후보들이 공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국고보조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근데 법에 의하면 30%는 정책연구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은 민주정책연구원이 쓰고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소가 30%를 써요. 그리고 10%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의 10%니까 15억씩 매년 여성위원회는 쓰는 거죠. 그런데 청년위원회는 뭐 실제 법에 정해진 규정도 하나도 없고 또 최근에 청년국이라고 하는 게 신설되는 것이지 그동안 네. 청년국도 없었거든요, 아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인가요, 벌써? 그때 청년위원장 선거 한번 나갔었는데 떨어졌지만 1년 전이죠. 1년 전입니다. 1년 전입니까? 기억을 빨리 빨리 잊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분 당선되시고 다른 당으로 탈당해서 나가셨어요. 예, 근데 다 추려보니까 1년에 4,8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미미한 돈을 쓴 거죠. 정말 작은 예, 형식적으로 쓰는 거죠. 형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예산 문제는 3%면 한 5억 정도 되고 당원-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이제 또 10억 올라가고 이상이 되는 거죠. 당원 당규가 아니라 그 법제화를 시켜야 돼요. 국고 보조금을 네. 그렇게 여성 예, 법제화를 시켜도 그건 이제 좋은 것이고 기본 우리 당에서라도 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혁신안엔 담겨 있습니다. 김상곤 혁신안에는 담겨져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안 지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좀 근데 그때는 청년국을 신설하는 것까지만 그쵸. 일단 어쨌든 하고 성과가 있었죠. 예산은 예산권을 배정해주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꼭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김광진의 톡쇼 듣고 계신데 우리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 국민TV 생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다양한 채널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서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NS에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
후기 게시판에도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주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고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우리 여선웅 위원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 의정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어쨌든 이제 강남구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조례 뭐 제정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또 지금 된 지 한 2년 됐나요? 예,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예. 2년 한 중에 네. 이 조례는 진짜 내가 자신 있다. 근데 이게 제가 근데 이게부터 나오면 이게 그래요? 그러면 뭔가 예. 조례는 사실은 좀 그 기초의회에서 여기 국회랑 좀 다르게 기초의회 단계에서는 사실은 조례 제정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위에 상위법들의 법률이나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제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찾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좋은 질문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고 싶은 거는 질문을 뭐였어요? 바꿔서 그 의정 활동하는 여러 이제 기초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젊은 의원들 계시고 어쨌든 저도 뭐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름표 꼬리표를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다양한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진짜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고맙습니다. 잘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저랑 비슷한 사건들인데 규모가 좀 작은 사건들. 강남이죠, 저는 좀 규모. 네. 같은 사건인데 정부에서 하는 거면 여기는 강남구에서 하는 그 사건들이 네. 참 강남구가 이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들은 잘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풀뿌리 비리. 예. 네이밍 너무 좋네. 뿔뿔이 네. 비리.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강남구 댓글 사건. 네. 이게 있는데 아직 뭐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네. 같으니까 뭐 소개 좀 해주시죠. 그때 제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도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우리 김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론 조작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구정 홍보를 넘어서 그 뭐 서울시 이 시정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저에 대한 이런 비난을 조금 이제 강남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검찰 고발장까지 들고 검찰까지 가서 이제 고발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 공안 2부에 배정이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 네, 바쁜 일 얼마나 많은지. 바쁘신 분들이에요. 거기 맨 처음에 볼 때는 그때가 이제 12월 18일 날인가 제가 고발장을 냈는데 그때 이제 그 중앙지검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 인사가 있어 이제 곧 바뀐다. 바뀌고 나서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사실은 뭐 다른 정치적인 사건이 많아서 좀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예. 여기 한번 좀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자면은 그 사건은 꼭 검찰에도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수사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일단은 신현희 구청장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시 추정인데 이제 구청장이 이제 시켜서 저는 직원들이 동시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강력한 추정이군요. 네, 제가 이제 되게 스스로 멋있는 말을 했는데 모든 정황이 신현희 구청장을 가리키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 멋있다는 거를 또 내가 해줬어요. 미리 해주세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내가 또 할지 몰랐지. 그러니까 추사가 좀 돼야 되는 사건이고 네. 좀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근데 이게 또 태극기 비리라고 있는데 강남구가 이제 안보 1번지 해가지고 얼마 전에 6.25 그 날에는 그러니까 강남구는 왜 안보 1번지예요? 뭐 판에 가면 다 붙어 있던데. 특별하게 이제 구청장이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태극기를 잘 달아가지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박근혜 잘 대통령 달아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여기 그 보도로 나온 바에 따르면은 구청 공무원이 그 기업체한테 기부를 해라. 태극기 기부를 해라. 이렇게 계좌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태극기 기부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니까 그 계좌번호에는 아무것도 그냥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이름, 계좌번호 여기다 돈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공적 루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공적 루트도 아니고 이게 기부 행위도 불법이지만 이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제대로 강남구에서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기부를 한 건지 이것조차 확인할 수 없게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태극기 잘 달았다고 상이나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료 그것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국회도 그렇고 네. 구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료 요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일본 출장 간 거 뭐 네. 내역 주라 했는데 그것도 강간무소식이고 뭐 지금 그런 일들이 네, 많은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강남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훨씬 더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 동영상으로 많이 그쵸. 돌잖아요. 네. 구의회 의장님이 뭐 네. 발언 제지를 해도 그냥 혼자 얘기하시고 그쵸. 뭐 여러 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누군가는 여선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어. 제가 계속 하고 이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구청장이 일단은 이제 강남에서 사실은 재정이 조금 서울시나 좋으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발언권도 쓰시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방위 거죠. 교육 가서도 막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엄청나게 하시던데. 그렇죠. 민방위 그 동영상 그 의회 동영상 다 제가 올린 거거든요. 아. 네, 제가 이제 다 편집해가지고 올렸는데 구청장이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예. 일을 열심히 하시네. 진짜. 뮤즈만 골라서. 네, 그 제대로 근데 저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청과 협조해서 해야 되는 일을 사실은 제가 이제 워낙 중점을 구청 견제나 감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 때는 이제 열심히 해야죠. 예. 야당 의원은 그런 걸로 성과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요. 예. 네. 충분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동학 의원은 네. 저는 이제 목표가 좀 요만한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태하게 과자 부스러기 먹는 거. 진짜 이게 저의 그 로망이에요. 네. 그게 몇 살 때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몸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이제 이런 거죠. 뭐 내가 누군가의 존경을 받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면 참 그냥 행복해요, 제가. 예를 들어 그게 뭐 돈 100원이 됐든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간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게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정치인이 됐든 제가 아니 봉사 사실상의 됐든. 그 청년위원장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에 좀 도움이 되려고 불렀는데 안 부르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비슷한 질문에 이제 비슷하게 네. 이제 답변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여선홍 선대위원장 해야겠어요? 아니 근데 답변을 듣고 약간 좀 되게 답변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그 이동학 경쟁 후보로서 좋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동학 선대위에 이동학 선대위에 부의원장 내가 아까는 충분해. 오창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가 이제 점점 이동학도 아니, 근데 되겠는데 아까 이렇게 하는 입 거 아니야? 열면 열수록. 이 이동학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 올린 그런 포스팅 중에 되게 반응이 좋았던 좋아요도 많고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칼질하는 거. 칼질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아니,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으로 가장 좋아요가 많아야지. 그쵸, 예. 칼질하는 걸로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근데 이것도 아까 뭐 이렇게 저는 이런 소파에 거예요. 넣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그쵸.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혹은 사회가 너무 계속 갈등이 계속 유발되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또 정치 세력도 있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언제쯤 사람들이 서로 견제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문화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살면 살수록 갈등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남북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이건 워낙 캐캐문 갈등이고, 최근에 뭐 동물과의 갈등도 일어나고 계층과의 갈등은 워낙 더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해결해서 우리가 좀 문화가 좀 아름답고 서로 이렇게 툭 쳐도 아이고 왜 뭐 이해해 드릴게요, 뭐 서로 이럴 수 그런 있는 문화가. 사회가 만들어지면 저는 참 좋겠다. 이게 뭐 유토피아일지 너무 몰라도 유토피아적인 발상인데. 네. 그래서 지향을 그렇게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둘씩 해나갈 수 자, 있는 우리 그런 나라를 그래서 만들고 싶다는 미래 대통령 오창석 위원장께서는 질문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고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지역위원장 공모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책에 대한 논의를 출판사 만나서 끝내고 왔습니다. 이야. 작가시죠, 작가. 책이 나올 것 같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데 원래 책도 하나 쓰셨잖아요. 네, 원래 책 썼죠. 예, 제목이 렛미 스타트라고 렛미 스타트. 시작을 하게 해달라. 아. 자기 자신도 시작을 못 하는데 남들한테 망했죠. 인터뷰 네, 인터뷰 책인 책이었죠. 거죠. 예,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세요. 저는 렛미 스타트. 홍보를 엄청 하길래 진짜 베스트셀러인 줄 알았더니 1세밖에 못 찍었다고. 그걸 지금 사셔야지 절판이 안 돼요. 지금 사시면 1세를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초판본 1세라고 하지 말고 초판본. 초판. 아니 여기 다 작가시고 우리 최근에 김광진 의원님도 책 이번에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뭐 그러긴 한데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실 네, 아직까지는 예. 여러분 7분의 전투 2북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예. 광고를.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는 역할은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 당분간은.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정치 관심 없던 사람 또는 관심이 있었으나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서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대학교 시간 강사로 가고 싶다. 아, 예, 예. 어디 대학교에 좀 불러달라 이렇게 그렇죠. 왔던데 본인 뭐 어떤 전공으로 시간 강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책을 근현대사 책인데 7강에서 10개 챕터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1시간씩 나누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이렇게 하면 한 학기가 나옵니다. 신촌대학교에. 신천대학교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신촌대학교가 아닌 정식 대학교. 조만간에 여의도대학 만들 시간 건데 강사. 거기에 오시면 되겠네요. 신촌과 여의도가 아닌 그럼 청와대학교. 그래서 그런 학교에 가서 호흡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고 그 최근에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선까지가 목표예요. 일단 모든 활동은 대선까지 어떤 게 나면 최근에 신경민 의원이 업무 시간 이외에 카톡 금지 법안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수요일에는 빠르게 퇴근하는 법안이 있어가지고 수요일에는 모든 게 셧다운돼서 빨리 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미봉책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쓰는. 이 블라인드는 자기가 속한 회사들을 선택을 해서 익명으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요. 근데 여기서 올라온 게 뭐냐면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게 되면 고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연교시가 나온다. 빨리 맞췄기 때문에 빨리 그 다음날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의 변화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어느 정도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대선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법과 조례가 아닌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그래서 본인의 최종 목표는 미래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인이 정말 초빡센 직업을 만들고 저는 그 지금도 엄청 빡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빡세게 만들고 저는 정계 은퇴를 빡세게 만들고 저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로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망설였어. 잠깐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행보가 좋을지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저는 있습니다. 정부적 판단하에 전 정치적인 꿈이 있다. 예.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벌써 1시간이 거의 훌쩍 지나가서 마칠 시간이 이제 돼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동학 위원께서 아까 내가 말해줄 걸 그랬다 이런 말을 지금 몇 번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멘트는 옆에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걸로 우리가 사무리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오창석 후보는 이동학이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네. 알고 있죠. 서로 오른쪽으로. 네, 서로 오른쪽의 사람을 아무리 짧아도 2분 정도는 발언해 주시는 걸로 시간 재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해야 돼. 네. 그 우리 여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기. 그거에 여러분은 겸해서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보고 계십니다. 네, 겸해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 당 청년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점점 고난이도의 질문이. 아니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질문은. 근데 그 제가 4년 넘었을 거예요. 그 만난 지. 근데 그때 당시 딱 느꼈던 게 이거 민주당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 당 당원을 하셨던 분들 혹은 저와 같이 대학생위원 청년당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좀 스마트함이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예.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스마트한 느낌부터 딱 물씬 다가오면서 뭔가 이 도시적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만난 지 2년 뒤에 강남 구의원 선거를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당직자였는데
당직자였는데 그때 이제 그 공보실에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관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정치적 자질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특히 구의원인데도 중앙 일간지에 막 내면서 강남구 사건을 터뜨리면서 했잖아요. 그거는 정치적 역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됐다고 보고, 그런 검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청년위원장이 되면 훨씬 더 폭발력 있게 중앙 정치에 복귀라고 그래야 되나? 대비를 한다고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더 폭발력 있게 청년 정치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소비가 될 거다. 이렇게 봐요. 아주 스마트하고, 네. 고맙습니다. 같이 등산 한번 가고 싶네요. 근데 뜻밖의- 의견 중에 그냥 의정 활동에 충실해라. 이런 게 좀 담겨있는 것 같네. 예, 우리 여선 의원 오창석 네. 후보를 위해서 네, 한 말씀. 힘드시겠네요. 찬조 연설. 네. 그래서 저는 오창석 후보와는 인연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이제 뭐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 나오는 거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에서 이기는 거 보고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충분히 그 인지도도 있고 그 충분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맡기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부터 미래 대통령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뭔가는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청년위원장이 될 것 같지 않고 나중에 뭔가는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는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뭔가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오른쪽에 뭐 최욱현 PD 얘기가 되는. 그럼 일단 이따 하시고. 이동학 후보는 제가 그 청년이라는 단체에 대학생 동아리를 참가했다가 거기 나온 패널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앉아 있었고 이동학 의원이 그때 패널로 청년 유권자 연맹. 네네. 거기서 이제 그게 지난 대선 직전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청년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회 없는 대선은 처음인 것 같아. 직접적인 마토론이 2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걸 탁탁 짚어내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좋아서 다준다 연구소를 들어가고 지금도 5,000원씩 내고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내게 됐는데, 격이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사람부터 맨 아래에 있는 사람, 개신적으로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격이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을 일단 수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역량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청년정책위원장이 된다면,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또 다른 바람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정말 혁신다운 혁신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학 후보를 잘 아니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당이, 제가 아까 프로그램이 없다, 일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프로그램과 일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만큼은 우리 이동학 후보가 가지고 있거든요. 2명이 나오면 누구 찍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최고위원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김강진으로. 정치 잘하네요. 김밥을 얼마나 사주신 거예요? 평상시에. 점심 때 밥의 단가가 역시 높았던 걸로. 방금 정심을 먹은 효과가. 나만 빼두고. 저도 안 먹었어요. 예, 오늘 네 번째 김광진의 톡쇼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마무리 발언들 해주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감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이동학. 이 많은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은 만큼 이 방송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TV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도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는 분명한 건 2명 이상 모이면 의견 충돌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5천만 명이 사는 국가고, 더군다나 75억 명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이 갈등을 스무스하게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게 할 수 있을까? 때론 리드하면서, 때론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정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저 역시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것을 좀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이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민을 깊게 가져가고 있고,
그런 세상을 언제쯤 제가 실제 사는 동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창석 후보.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김광진 의원을 포함하면서 이 4명을 미래의 정치 꿈나무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실은 국회의원 4년까지 했는데 아직도 꿈나무인데. 더 큰 직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대표로 나아가기 위해 아니 꿈나무라는 소리는 좋은 소리죠. 아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싹은 좀 튀어서. 이제는 좀 이제 그래서 이동학 의원 같은 경우는 10여 년을 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청년의 장남입니다. 저 장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장남 이동학, 강남 여선우, 영남 오창석, 호남 김광진. 라임을 맞췄어요, 남으로. 야, 라임이네. 그래서 이 네 명의 남자를 좀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본인에게 정치란 얘기하라니까. 이 함께 이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정치인 거죠. 네, 탈락. 예, 원래 보는 눈 있는 스타는 마지막에 제가 일부러 드리려고 순서를 바꿨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선웅 의원. 네. 저는 뭐 지금 삶이 되는 정치를 좀 하고 싶다. 국민들이 정치는 좀 삶과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해서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좀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되게 좀 역사적인 게 제가 존경하는 김광진 의원님 그리고 이동학 형 그리고 창석군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나눈 이 에너지와 그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4명 좀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광진의 톡쇼 4번째 시간 이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라는 꿈나무들 예, 훈남 3인방을 모시고 얘기 들었는데요.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기대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미래는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질책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셔야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주 정도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톡쇼 페이지에 1000명의 친구가 참여한 공개 방송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한 95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 말하는 순간 1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약속대로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으로 누구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팟빵의 후기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양한 그리고 재미있는 이벤트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또 부르면 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예. 1001명째를 채우겠습니다. 예, 여러분 7월이 이제 또 시작되는데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